끼익끼익 녹슨 셔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박진수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작업복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5월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고 에어컨 없는 정비소 안은 찜통 같았다. 후. 그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허리가 욱신거렸다. 아침부터 세 대의 차를 정비했다. 65세의 몸으로는 버거운 일이었다. 정비소 안을 둘러보았다. 20년 전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곳. 벽에는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천장에서는 성면이 드러나 보였다. 공구함은 녹슬었고 리프트는 소음을 내며 겨우 작동했다.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대학생 알바인 김민석이 작업복을 벗으며 말했다. 그래, 민석아. 오늘도 고생했다. 제가 우편함 확인하고 갈게요. 민석이 밖으로 나갔다. 진수는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 낡은 소파에 몸을 던졌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5월 23일 토요일.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였다. 병원 진료 예약일이었다. 당뇨약도 떨어져 가는데 이번 달 수입은 또 얼마나 될까? 장부를 펼쳤다. 이번 달 수입 380만 원, 월세 12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식비 40만 원, 약값 25만 원, 부품비 80만 원 남는 돈 85만 원으로 한 달을.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때 민석이 들어왔다. 사장님, 우편물이요. 몇 통의 편지를 건넸다. 전기요금 고지서, 인터넷 광고지,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 진수는 그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가 두꺼웠다. 비싼 종이었다. 한양고등학교 68학번 동창회 초대장. 손이 떨렸다. 이게 뭐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안에서 금박이 인쇄된 초대장이 나왔다. 일시 6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그랜드라움 호텔 3층 크리스탈홀. 회비 15만 원 68학번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30년 만에 뜻깊은 만남을 기대합니다. 동창회장 김성구 올림. 30년. 진수는 초대장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30년 전, 그러니까 1995년. 마지막 동창회였다. 그때는 35이었다. 아버지 정비소를 막 물려받았을 때였다. 그때만 해도 꿈이 있었다. 언젠가는 큰 정비센터를 운영하겠어. 직원도 여럿 두고 최신 장비도 갖추고. 하지만 세월은 그의 꿈을 모두 앗아갔다. IMF가 왔고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어머니 병원비가 쌓였고 동생의 빚 보증을 섰다가 날아갔다. 이제 남은 건 이 낡은 정비소와 늙은 몸뚱이뿐. 사장님, 가보시는 거예요? 민석이 물었다. 글쎄, 모르겠다. 가보세요. 친구분들 만나면 좋잖아요. 이 꼴로 진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친구들은 다들 잘 살겠지. 나만 이 모양이야. 그날 밤 진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그때는 모두가 평등했다. 교복을 입으면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지 알 수 없었다. 다들 똑같이 책을 읽고 똑같이 운동장을 뛰고 똑같이 미래를 꿈꿨다. 김성구.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 성구는 반장이었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컸다.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었다. 이철호는, 박미선이는 한 명 한 명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령이, 가슴이 뛰었다. 정령이.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짝사랑했던 그 사람. 하지만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다. 용기가 없었다. 영희는 반에서 제일 예쁘고 공부도 잘했다. 자신 같은 평범한 학생은 감히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졸업식 날 영희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찢어버렸다. 이제 다시는 못 보겠지. 그렇게 30년이 흘렀다. 영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진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오래된 스마트폰이었다. 화면이 깨져 있었다. 메신저를 열었다. 단톡방이었다. 3년 전 누군가 만들어서 초대받았지만 한 번도 채팅한 적이 없었다. 진수는 조용히 대화 목록을 스크롤했다. 진수는 핸드폰을 덮었다. 그랜드라움 호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TV에서나 보던 초호화 호텔. 15만 원. 지갑을 열어봤다. 현금 8만 원. 통장에는 85만 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밤새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옷장을 열었다. 좁은 원룸. 6평 남짓한 공간. 부엌, 침실, 거실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다. 벽지는 누렇게 변했고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진수는 옷장 앞에 섰다. 옷장 문을 열었다. 삐걱 경첩이 낡아서 소리가 났다. 안에는 작업복 3벌, 평상복 4벌, 그리고 정장 1벌. 이게 진수는 정장을 꺼냈다. 네이비색 정장. 아니, 한때는 네이비색이었다. 지금은 색이 바래서 회색에 가까웠다. 소매 부분은 해져서 실밥이 드러나 있었고 무릎 부분은 번들거렸다. 바지 밑단은 해져서 실이 풀려 있었다. 이게 15년 전 조카 결혼식 때, 그때도 이미 낡았던 정장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정장을 입을 일이 없었다.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걸쳐봤다. 어깨가 맞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며 등이 굽었기 때문이다. 소매는 짧아 보였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해진 정장. 이 꼴로 어떻게 가? 가슴이 먹먹해졌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진수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다. 정장 대여 저렴한 곳. 검색 결과가 나왔다. 정장 대여 1일 3만 원. 신사 정장 렌탈 5만 원. 결혼식 정장 대여 4만 원. 3만 원. 너무 비쌌다. 회비 15만 원에 왕복 교통비 2만 원. 정장 대여 3만 원. 총 20만 원. 이건 너무. 포기하려는 순간 핸드폰에 알림이 떴다. 메신저 알림이었다. 진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영희가 온다고. 손이 떨렸다. 30년 만에 영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것. 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수는 옷장을 다시 열었다. 해진 정장을 꺼내 들었다. 이거라도 세탁소에 맡기면. 다음 날 진수는 동네 세탁소로 갔다. 50대 사장님이 정장을 받아들었다. 아이고, 이거 많이 낡았네요. 세탁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을 텐데.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드라이 5천 원입니다. 네. 사흘 후 정장을 찾으러 갔다. 세탁은 됐지만 여전히 낡아 보였다. 색은 더 바랬고 해진 부분은 그대로였다. 감사합니다. 진수는 정장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동창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 일주일 동안 진수는 밤마다 고민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들어가면 다들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 누구야? 아, 박진수? 정비소 한다며? 아직도? 와, 완전 늙었네.
옷 좀 봐. 저게 뭐야?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영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30년 만에 영희를 보는 건데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동창회 이틀 전 진수는 결심했다. 가자. 부끄러워도 초라해도 가자. 진수는 샤워를 했다. 머리를 감고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여전히 초라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그래. 이게 내 모습이야. 부끄럽지만 이게 나야. 호텔 주소를 검색했다. 그랜드라움 호텔. 서울시 중구. 지하철로 1시간 30분. 출발하자. 진수는 집을 나섰다. 진수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메신저 단톡방이 또 난리였다. 진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달렸다. 옆자리에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최신형 노트북을 펼치고 무언가 작업하고 있었다. 진수는 문득 생각했다. 나도 저 나이 때는 꿈이 있었는데 19살 기계를 좋아했다. 무언가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즐거웠다. 대학에 가고 싶었다. 기계공학과에 진학해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다. 아버지의 정비소는 겨우 먹고 살 정도였다. 진수야, 미안하다. 내 동생은 대학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아버지의 눈물을 잊을 수 없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정비소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꿈을 접었다. 지하철이 도착했다. 진수는 내렸다. 호텔까지는 도보 10분. 천천히 걸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거리에는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다. 여기는 다른 세상이야. 진수는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명품 매장들, 고급 레스토랑들, 백화점. 내가 사는 곳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네. 10분 후 그랜드라움 호텔이 보였다. 엄청난 규모였다. 50층은 되어 보이는 건물.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정문 앞에는 호텔 직원이 서 있었다. 깔끔한 제복을 입고 흰 장갑을 낀 채 진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여기 들어가도 되나? 심호흡을 했다.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정문으로 들어갔다. 로비가 엄청났다. 천장은 10m는 되어 보였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다. 피아노 연주가 은은하게 흘러나왔다. 진수는 멈춰섰다. 주변 사람들을 봤다. 모두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여자들은 드레스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만 이상해. 몇몇 사람들이 진수를 쳐다봤다. 그 시선이 따가웠다.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저기 동창회 참석하러 왔는데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어느 행사이신가요? 한양고등학교 68학번 동창회요. 아, 네. 3층 크리스탈홀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중년 부부가 타고 있었다.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부부였다. 진수가 타자 두 사람이 살짝 물러섰다. 냄새가 나나. 기름 냄새. 진수는 자신의 옷을 확인했다. 정장에서 희미하게 기름 냄새가 났다. 작업복 냄새가 밴 것이었다. 띵. 3층에 도착했다. 진수는 내렸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끝에 크리스탈홀이라는 표지판이 보였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들렸다.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자.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연회장이 넓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원형 테이블이 10개 정도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동창들이 앉아 있었다. 뷔페 테이블에는 온갖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와인, 샴페인, 각종 안주들. 진수가 들어서자 몇몇이 돌아봤다. 저 사람. 누구야? 박진수 아냐? 속삭임이 들렸다. 진수는 접수 데스크로 갔다. 이름이 박진수요. 아, 네. 여기 명찰 달아주세요. 회비는 15만 원입니다. 진수는 지갑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냈다. 1장, 2장, 3장, 15장. 옆에서 지켜보던 여직원의 표정이 묘했다. 감사합니다. 명찰을 받아달았다. 박진수 68학번.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다. 동창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 철호야. 민재야 오랜만이다. 미선아. 완전 어려졌네. 환한 웃음소리들. 진수는 구석으로 갔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 앉았다. 그때 큰 목소리가 들렸다. 야들아, 다들 왔냐? 김성구였다. 187cm의 키에 넓은 어깨, 최고급 정장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찬 모습. 성구야, 회장님. 동창들이 성구에게 몰려들었다. 하하, 다들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성구는 동창들과 악수하며 인사했다. 그러다 진수를 발견했다. 저기. 성구가 진수 쪽으로 걸어왔다. 주변 동창들도 따라왔다. 진수야? 진수는 일어섰다. 성구야. 오랜만이다. 성구는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다. 와, 진수야. 진짜 오랜만이다. 성구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너 어떻게 지냈어? 그냥 정비소 하면서. 아, 정비소? 아직도? 와. 성구가 허허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대단하다 진짜. 성실하게 한 우물을 파네. 주변 동창들도 진수를 쳐다봤다. 진수 너 정비소 하는구나? 요즘 정비소 장사 되냐? 차들 다 전기차로 바뀌잖아. 힘들지? 질문들이 쏟아졌다. 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성구가 진수의 어깨를 탁 쳤다. 야, 진수야. 힘들면 형한테 말해. 내가 일 하나 소개해 줄게. 무슨 일? 우리 회사 차량 관리 같은 거? 회사 차가 50대 정도 되는데 내가 관리하면 되잖아. 월급도 줄 수 있고.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다. 하하, 성구 너 착하다. 역시 회장님은 배포가 다르네. 진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니야. 괜찮아. 에이, 뭐가 괜찮아. 우리 옛날 친구잖아. 나중에 연락해. 성구는 다시 다른 동창들에게로 갔다. 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진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정말. 옷 좀 봐. 저게 뭐야? 안 됐다.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진수는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진수는 음식을 담으려고 뷔페 테이블로 갔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다. 접시를 들었는데 손이 떨렸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샐러드를 조금 담았다. 빵 한 조각을 집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야? 심장이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영이가 서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60대 중반이지만 세월이 그녀를 비껴간 것 같았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 눈빛, 30년 전 그 따뜻한 눈빛 그대로였다. 영희,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영희가 미소 지었다. 그러게, 30년 넘었지. 맞아.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95년이었잖아. 응. 진수는 영희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너 어떻게 지냈어? 결혼은 했어? 아니, 아직. 그렇구나. 나는 결혼했어. 남편이 의사야. 오늘 당직이라 못 왔지만. 그래. 잘 됐다. 침묵이 흘렀다. 진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진수야, 너. 영희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박미선이 끼어들었다. 어머, 영희야. 미선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손목에는 고급 시계가 빛났다. 미선아, 영희야, 오랜만이야. 너 진짜 하나도 안 늙었다? 비결이 뭐야? 아니야, 히읗히읗, 그냥 운동 좀 하고. 에이, 겸손은 근데 남편분은 어디 계셔? 오늘 당직이라 못 왔어. 아, 아쉽다. 의사 선생님이시잖아. 다들 만나고 싶어 했는데. 미선이 진수를 쳐다봤다. 진수야. 너. 미선의 시선이 진수의 옷을 훑었다. 너 결혼 안 했어? 응. 아직. 어머, 그렇구나.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미선의 말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다. 근데 진수야, 너 뭐해? 정비소. 아, 정비소. 요즘 장사 되니? 그냥, 그럭저럭. 힘들겠다. 요즘 전기차 시대잖아. 우리 집도 전기차 샀는데. 그때 최민재가 다가왔다. 야들아, 밖에 내 차 좀 보러 갈래? 새로 뽑았거든, 키읔키읔. 오, 민재야, 무슨 차? 임페리얼 S클래스? 풀옵션이야, 키읔키읔. 헐, 대박. 가자, 가자. 몇몇 동창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진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영희도 따라 나가려다가 진수를 쳐다봤다. 진수야, 너도 갈래? 아니, 나는. 그래. 그럼 나중에 보자. 영희도 나갔다. 진수는 뷔페 테이블 앞에 혼자 섰다.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동창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업이 잘 돼서 다행이야. 우리 애들 다 대학 갔어. 큰애는 의대, 작은애는 법대. 와, 대단하다. 우리 애는 유학 보냈어. 미국으로. 성공 이야기들, 자랑들. 진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복도로 나왔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진수는 창문 앞에 섰다. 밖을 내다봤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뭐 하며 산 거지. 눈물이 났다. 65년을 살았다.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다. 하지만 남은 건 없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없었다. 왜? 나만. 주먹을 쥐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진수야. 영희였다. 영희. 영희가 다가왔다. 진수야. 괜찮아? 응.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 봤어. 영희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진수의 눈물이 터졌다. 미안해. 영희야. 나, 이 모습으로. 진수야. 난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65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영희가 진수의 손을 잡았다. 진수야, 그렇지 않아. 너는 성실하게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하지만
돈이 전부가 아니야. 명예가 전부가 아니야. 진수야, 너는 누구보다 진실하게 살았어. 진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영희가 계속 말했다. 진수야, 나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외로워. 남편은 일만 하고 애들은 다 떠났고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이 있어.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못 사는 게 아니야. 진수는 눈물을 닦았다. 영희야, 고마워. 진수야, 힘내. 아직 늦지 않았어.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동창들이 우르르 나왔다. 영희야, 거기 있었네. 진수도 있네. 야, 진수야, 왜 혼자 있어? 들어와. 분위기가 바뀌었다. 진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미안해. 나 갑자기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갈게. 벌써? 응, 미안해. 진수는 급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영희가 뒤에서 불렀다. 진수야. 하지만 진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진수는 다리 위에 섰다. 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불빛이 강물에 반사됐다. 바람이 차가웠다. 진수는 난간에 기댔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10년 만에 피우는 담배였다. 당뇨 때문에 끊었었다. 에라 모르겠다. 라이터를 켰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폐 속으로 연기가 들어갔다.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후, 연기를 내뱉었다. 강물을 내려다봤다. 검은 물이 흘러갔다. 뛰어내리면 끝날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아니야. 안 돼.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겁쟁이야. 죽을 용기도 없어. 담배를 한 모금 더 빨았다. 나는 뭘 하며 산 거지. 머릿속에 지난 6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좁은 집에서 살았다. 진수야, 밥 먹어라. 네, 엄마. 진수야,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야 한다. 네, 아빠. 하지만 대학은 못 갔다. 20살. 아버지 정비소를 도왔다. 진수야, 여기 렌치 좀 줘봐. 네, 아버지. 매일 기름때 묻혀가며 일했다. 30살. 동생이 대학을 졸업했다. 형, 고마워. 형 덕분에 내가 대학 갔어. 괜찮아. 너라도 성공해야지. 하지만 동생은 사업에 실패했다. 빚이 생겼다. 형, 미안해. 보증 좀 서줄 수 있어? 그래. 보증을 섰다. 동생은 도망갔다. 빚이 진수에게 넘어왔다. 이 자식아, 내 동생 어디 있어? 채권자들이 찾아왔다. 진수는 몇 년 동안 빚을 갚았다. 정비소 수입을 모두 갚는 데 썼다. 40살. 아버지가 쓰러지셨다. 진수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라.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병원비가 쌓였다. 50살.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장례 비용도 없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다. 60살. 혼자 남았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돈도 없었다. 매일 정비소에서 일했다. 그게 전부였다. 65살. 지금 나는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담배를 땅에 비볐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주먹을 쥐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진수는 핸드폰을 꺼냈다. 영희가 보낸 메시지가 있었다. 진수야, 괜찮아? 오늘 힘들었지? 연락해. 진수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언젠가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야 해.
진수는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 도착했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거울을 봤다. 초라한 자신이 보였다. 이 꼴로 언제까지? 진수는 옷장의 선반을 열었다. 먼지 쌓인 노트 한 권이 있었다. 발명 아이디어 노트. 20년 전에 쓴 노트였다. 진수는 노트를 꺼내 펼쳤다.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 자동차 엔진 효율 개선 장치. 현재 엔진 효율은 30% 정도. 나머지 70%는 열로 손실됨. 만약 2열을 회수해서 재사용한다면 연비가 2배 이상 향상될 것. 진수는 노트를 읽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온갖 설계도와 계산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걸 다시 해볼까? 진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할 수 있을까? 65세의 발명을.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진수는 결심했다. 하자. 마지막으로 도전해보자. 알람이 울렸다. 진수는 벌떡 일어났다. 어젯밤 2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정비소로 향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다. 정비소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공구들이 반짝였다. 불을 켰다. 형광등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켜졌다. 진수는 작업대 위에 노트를 펼쳤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노트를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일단 시제품을 만들어야 해. 진수는 종이에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배기가스가 나가는 부분에 열 회수 장치를 달고 그 열로 터보 차저를 구동시키는 시스템. 여기를 이렇게. 아니야. 이건 너무 복잡해. 지우고 다시 그렸다.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해가 떴다. 사장님, 알바생 민석이 들어왔다. 사장님 벌써 오셨어요? 몇 시에 오신 거예요? 아, 민석아. 새벽부터 왔어. 무슨 일 있어요? 민석이 작업대를 봤다. 종이에 가득 그려진 설계도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아, 그냥 옛날에 생각했던 발명품이야. 발명품이요? 우와, 대박. 뭔데요? 진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재활용하는 장치야. 연비를 높이는 거지. 헐, 그거 되면 대박이겠는데요? 그게 쉽지 않아. 20년 전에도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든. 그래도 다시 해보세요. 요즘 기술이 더 발전했잖아요. 민석의 말에 진수는 힘이 났다. 그래, 해봐야지. 점심시간. 민석은 밥 먹으러 나갔고 진수는 혼자 남았다. 진수는 폐차장에서 가져온 엔진 부품들을 꺼냈다. 배기 파이프, 터보 차저, 열교환기. 일단 조립해보자. 렌치를 들고 작업을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안 돼. 이렇게 하면 압력이 너무 높아져. 설계를 수정했다. 다시 조립했다. 이것도 안 돼. 열교환 효율이 너무 낮아. 또 수정했다. 해가 지고 밤이 왔다. 민석이 퇴근하면서 물었다. 사장님, 오늘 저녁 드셨어요? 아, 아니. 편의점 도시락 사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먼저 가. 네. 그럼 내일 봬요. 민석이 나갔다. 진수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밤 11시. 드디어 완성이야.
간단한 시제품이 완성됐다. 배기 파이프에 연결된 열회수 장치. 조잡하지만 작동은 할 것 같았다. 테스트해보자. 진수는 오래된 경차를 가져왔다. 정비소에서 폐차 직전인 차였다. 시제품을 차에 장착했다.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엔진이 돌아갔다. 진수는 계기판을 지켜봤다. 열회수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배기가스의 열이 터보차저로 전달되고, 작동한다. 심장이 뛰었다. 그런데 갑자기 쾅! 폭발음이 들렸다. 으악! 진수는 뒤로 넘어졌다. 열회수 장치가 터진 것이었다. 배기 파이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 실패야. 진수는 주저앉았다. 역시, 안 되는구나. 진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작업했다. 낮에는 손님들 차를 고치고 밤에는 발명품을 연구했다. 수면 시간은 하루 34시간. 몸은 점점 지쳐갔다. 사장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세요. 민석이 걱정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당뇨 수치가 올라갔다. 혈압도 높아졌다. 손이 떨렸다. 그래도 진수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시제품을 만들었다. 실패했다. 세 번째 시제품을 만들었다. 또 실패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왜 안 되는 거야? 진수는 작업대에 머리를 박았다. 부품비로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진수는 정비소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왜 안 되는 거야? 그때 옆집 편의점 사장님이 다가왔다. 사장님, 요즘 뭐 하시는 거예요? 매일 밤새 오시던데. 아, 그냥 건강 챙기세요. 나이 드신 분이 무리하시면 안 되죠. 네. 편의점 사장님이 돌아갔다. 나이 드신 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나는 늙은이야. 진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이었다. 형? 뭐야? 형? 돈 좀.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없어. 형, 제발. 애가 학원비를. 나도 없다니까. 진수는 소리쳤다. 동생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진수는 핸드폰을 땅에 던지고 싶었다. 나도. 힘들다고. 나도. 눈물이 났다. 진수는 여섯 번째 시제품을 만들고 있었다. 이번에는 설계를 완전히 바꿨다. 열을 직접 회수하는 게 아니라 압력을 이용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였다. 배기가스의 압력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 이렇게 하면 효율이 더 높을 거야. 밤새 작업했다. 새벽 4시. 완성이야. 시제품이 완성됐다. 이번에는 더 정교했다. 부품들이 잘 맞물렸다. 테스트하자. 차에 장착했다.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엔진이 돌아갔다. 진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배기가스가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가 만들어지고, 계기판을 봤다. 연비 게이지가 움직였다. 리터당 12km였던 연비가 13km, 14km. 된다. 진수는 벌떡 일어났다. 드디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10분 후 장치가 멈췄다. 왜? 확인해 보니 발전기가 과열되어 있었다. 아, 냉각 시스템이 부족해. 또다시 실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작동은 했어. 완벽하진 않지만 가능성을 봤어. 진수는 희망을 잡았다. 7번째, 8번째, 9번째 시제품. 진수는 계속 개선했다. 냉각 시스템을 추가했다. 발전기를 더 효율적인 것으로 교체했다. 부품들을 경량화했다. 그리고 드디어 10번째 시제품. 이번에는 제발 차에 장착했다. 시동을 걸었다. 장치가 작동했다. 연비가 올라갔다. 리터당 12km에서 15km, 16km, 17km, 10분이 지났다. 장치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20분, 30분, 1시간. 됐다. 됐어. 진수는 소리쳤다. 드디어 됐어. 혼자 정비소 안에서 소리쳤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드디어 무릎을 꿇고 울었다. 65세, 2달간의 고독한 싸움 끝에 드디어 성공했다. 민석이 출근했다. 사장님, 얼굴이 완전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민석아, 드디어 됐어. 진짜요. 발명품이요. 응. 테스트해 봤는데 연비가 40% 이상 향상됐어. 대박. 사장님 천재시네. 민석이 기뻐 날뛰었다. 근데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특허를 내야 하는데 특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검색해 볼게요. 민석이 핸드폰으로 검색했다. 사장님, 특허 출원 비용이 대충 100만 원 정도래요. 변리사 비용까지 하면 300만 원. 300만 원. 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죠? 둘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때 정비소 문이 열렸다. 사장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준호야? 후배 박준호였다. 10년 전 정비소에서 일했던 직원이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야, 너 잘 지냈어? 지금 뭐해? 저 지금 스타트업 다녀요. 기술 쪽 회사요. 오, 잘 됐네. 근데 형님 차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요즘 이상한 소리가 나서. 그래, 들어와 봐. 준호가 차를 정비소 안으로 몰고 들어왔다. 진수는 차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때 준호가 작업대를 봤다. 형님, 이게 뭐예요? 시제품이 놓여 있었다. 아, 그냥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엔진 부품인가요? 응, 연비 개선 장치야. 진수는 대충 설명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헐, 형님이 이걸 만드셨어요? 그냥 취미로. 형님, 이거 테스트해 보셨어요? 응, 연비가 40% 정도 올라갔어. 뭐? 40%? 준호가 소리쳤다. 형님, 이거 대박인데요? 그래. 근데 특허 내는 돈이 없어서. 준호는 시제품을 자세히 봤다. 형님, 이거 정말 작동해요? 응, 직접 테스트했어. 형님, 준호가 진수를 똑바로 봤다. 형님, 우리 회사 대표님께 이거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뭐, 우리 회사가 자동차 관련 기술 투자하는 곳이거든요. 대표님이 이거 보시면 완전 놀라실 것 같은데. 진수의 심장이 뛰었다. 정말? 네. 제가 연락 한번 해볼게요. 준호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진수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준호가 약속을 잡았다. 스타트업 대표가 직접 정비소에 온다고 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잘 될 거예요. 민석이 진수를 진정시켰다.
그래, 진정해야지.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다. 오후 2시, 고급 세단 한 대가 정비소 앞에 섰다.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다. 한 명은 준호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한 정장에 명품 가방,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형님, 준호가 손을 흔들었다. 이쪽이 우리 대표님이세요. 강태준 대표님. 강태준이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테크이노베이션 대표 강태준입니다. 아, 네. 박진수입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다. 태준이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정비소, 녹슨 공구들, 오래된 리프트. 여기서 그 장치를 만드셨다고요? 네. 초라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태준의 말투는 정중했다. 준호한테 들었습니다. 연비를 40% 향상시키는 장치라고요? 네. 정확히는 38%에서 42% 사이입니다. 시제품 좀 봐도 될까요? 네, 이쪽으로. 진수는 작업대로 안내했다. 시제품이 놓여 있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시제품을 들어봤다. 구조는 단순하네요. 하지만 이게 정말 작동해요? 네.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진수는 차를 준비했다. 시제품을 장착했다. 태준과 준호가 지켜봤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돌아갔고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태준이 계기판을 봤다. 연비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10분, 20분, 30분. 장치는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태준이 차에서 내렸다. 믿을 수 없네요. 어떠세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태준이 진수를 똑바로 봤다. 박 사장님, 이거 특허는 내셨어요? 아니요. 아직 비용이. 그럼 지금 바로 내야 합니다. 이런 기술을 그냥 두면 누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특허 비용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태준이 명함을 꺼냈다. 저희 회사는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좋은 기술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상용화하는 회사죠. 박 사장님의 기술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진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특허는 공동 명의로 하고 제품 개발과 양산은 저희 회사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일정 부분을 박 사장님께 로열티로 드리는 거죠. 로열티요? 네. 대략 매출의 1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는 머리가 복잡했다. 제가 좀 생각해 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기술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태준이 다시 명함을 건넸다. 3일 안에 연락 주세요. 그럼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준과 준호가 차에 올라탔다. 차가 떠났다. 진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사장님, 민석이 달려왔다. 대박이에요. 투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가 봐. 이야, 사장님 이제 대박 나시는 거예요. 민석이 기뻐 날뛰었다. 하지만 진수는 불안했다. 정말 될까? 나 같은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투자를 받으면 내 기술이 아니게 되는 건가? 하지만 투자를 받지 않으면
특허도 못 내고 그냥 끝나는 거고. 고민이 깊어졌다. 핸드폰을 꺼냈다. 메신저를 열었다. 영희가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다. 진수야, 연락해. 걱정돼. 진수야, 괜찮아? 답장 없어서 걱정이야. 건강은 괜찮지? 진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영희야, 미안해. 그동안 정신없었어. 진수야,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바빴어.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 영희야, 물어볼 게 있는데. 응, 뭐든지 말해. 만약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온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 할까? 무슨 일인데? 그냥 가정이야. 진수야,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 온다면 꼭 잡아야 해. 두려워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진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다음 날 아침 진수는 태준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강 대표님. 아, 박 사장님. 결정하셨어요? 네. 하겠습니다. 정말요? 잘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 기술이니까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래 주시면 더 좋죠.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었다. 진수는 깊이 숨을 쉬었다. 이제 시작이야.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20층에 위치한 테크 이노베이션 사무실. 진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유리로 된 입구. 깔끔한 인테리어. 젊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리셉션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저 박진수라고 하는데요. 강 대표님을. 아,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넓은 회의실. 대형 모니터, 편안한 의자들. 박 사장님, 태준이 들어왔다. 뒤에는 2명의 직원이 따라왔다. 이쪽은 저희 기술이사 김현우 이사님이고 이쪽은 법무팀 이지은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가 악수했다. 자, 앉으시죠. 테이블에 앉았다. 태준이 서류를 꺼냈다. 박 사장님, 계약서 초안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어요? 네. 진수는 계약서를 받았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다. 제가 법률을 잘 몰라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은 팀장이 나섰다. 먼저 특허는 박 사장님과 저희 회사가 공동으로 출원합니다. 지분은 50대 50입니다. 네. 제품 개발과 양산은 저희가 담당하고 초기 투자금은 5억 원입니다. 5억? 진수가 놀랐다. 네. 특허 출원비, 시제품 개발비, 양산 준비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기술의 가치가 그만큼 있으니까요. 태준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면 순이익의 10%를 박 사장님께 로열티로 드립니다. 예상 매출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첫 해 100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100억? 네. 이 기술은 모든 자동차에 적용 가능합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크죠. 진수는 숨이 막혔다. 그럼 제가 받는 돈은 첫 해에 약 10억 정도 예상됩니다. 진수는 말을 잃었다. 10억? 평생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돈. 박 사장님, 계약하시겠어요?
태준이 펜을 내밀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서명은 여기에 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보았다. 계약자 박진수 펜을 종이에 댔다. 정말 해도 될까? 이게 꿈은 아니겠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서명했다. 박진수 축하합니다. 태준이 손을 내밀었다. 이제 저희는 파트너입니다. 악수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진수는 정비소로 돌아왔다.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어떻게 됐어요? 민석아. 진수가 웃었다. 됐어. 계약했어. 와. 민석이 소리쳤다. 대박. 사장님 대박. 둘은 껴안고 기뻐했다. 민석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이 하신 거죠? 아니야. 너 덕분이야. 진수는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석아, 앞으로 급여 올려줄게. 그리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은데 어때? 정말요? 저 기쁩니다. 하하, 좋아. 우리 함께 가자. 그날 밤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드디어 해냈어요. 진수는 하얀 가운을 입고 연구실에 서 있었다. 최첨단 장비들이 늘어선 연구실. 박 사장님, 이쪽 데이터 좀 봐주시겠어요? 김현우 이사가 불렀다. 네, 가겠습니다. 진수는 현우에게 다가갔다. 모니터에는 복잡한 그래프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연비 향상률이 평균 43%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5%더 높네요. 좋은데요? 내구성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10만 킬로미터 주행에도 문제 없어요. 다행이네요. 6개월 동안 진수는 연구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65세의 노인이라니. 하지만 진수의 경험과 직관은 엔지니어들을 놀라게 했다. 박 사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죠? 여기에 완충 장치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 방법이 있었네요. 차차 존경을 받기 시작했다. 박 사장님은 진짜 천재세요. 40년 경력이 다르네요. 진수는 비로소 자신감을 되찾았다. 제품 발표회, 3개월 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 진수의 기술은 에코터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되었다. 발표회장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다. 자동차 회사 관계자들, 투자자들, 언론인들. 무대 위에 태준이 섰다. 여러분, 오늘 소개할 제품은 자동차 산업의 혁명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에코터보가 나타났다. 에코터보는 연비를 평균 40%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장치입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다. 40%? 정말 믿을 수 없는데. 태준이 계속했다.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시죠. 영상이 재생됐다. 차량에 에코터보를 장착하고 주행하는 장면. 연비 게이지가 올라가는 모습. 와, 관객들이 감탄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수 사장님, 무대로 나와주세요. 조명이 진수를 비췄다. 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박수가 쏟아졌다. 안녕하세요. 박진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40년 동안 정비소를 운영해온 평범한 정비공입니다. 관객들이 집중했다. 65세의 나이에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진수는 눈물을 참았다. 발표회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 사장님,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65세에 이런 기술을 개발하신 비결이 뭔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이 쏟아졌다. 진수는 차근차근 대답했다. 비결은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여러 자동차 회사 관계자들이 다가왔다. 박 사장님, 저희 회사와 협력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희는 전기차에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량 주문 가능할까요? 제안들이 쏟아졌다. 태준이 진수를 도왔다. 여러분, 차례대로 상담하겠습니다. 명함 남겨주세요. 태준이 진수를 불렀다. 박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주문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5개 자동차 회사에서 계약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예상 매출이. 태준이 서류를 내밀었다. 진수는 서류를 봤다. 350억? 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3배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받는 로열티 10%면 약 35억 원입니다. 진수는 숨이 막혔다. 35억. 상상도 못할 돈. 믿을 수 없네요. 믿으세요. 박 사장님 덕분입니다. 태준이 악수를 청했다. 축하합니다. 박 사장님. 이제 박 사장님은 성공한 발명가십니다. 3개월 후 새 사무실 진수는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 직원 5명. 민석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고 새로운 엔지니어들도 영입했다. 사장님, 이번 달 로열티 입금됐어요. 회계팀 직원이 보고했다. 얼마죠? 28억 원입니다. 진수는 통장을 확인했다. 진짜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사장님, 이제 큰 집으로 이사하셔야죠. 민석이 말했다. 그래야겠지? 진수는 웃었다.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50평형. 넓은 거실, 큰 방 3개, 한강뷰. 와, 여기가 내 집이라니. 진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한강이 흘렀다. 밤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아버지,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눈물이 났다. 그날 밤 진수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발명 아이디어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년 전 자신이 쓴 글. 언젠가는 성공하겠다는 다짐나 박진수는 반드시 성공한다.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이 기술로 세상을 바꾼다. 해냈어. 정말 해냈어. 진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며칠 후 동생에게서 온 전화형. 동생의 목소리였다. 뭐야? 형?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해. 형이 성공했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해. 고맙다. 형,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잘 생각했다. 형, 도와줄 수 있어?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 밥 사줄게. 형,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진수는 창밖을 봤다. 용서해야지. 가족이니까. 진수는 오랜만에 옛날 정비소를 찾았다.
셔터는 여전히 녹슬어 있었고 간판은 낡아 있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민석과 새로운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잘 지내고 있네? 네. 요즘 손님이 많이 늘었어요. 사장님이 유명해지셔서요. 히읗히읗 그래. 다행이다. 진수는 옛날 작업대를 쓰다듬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다. 이 정비소는 그대로 두자. 내 시작점이니까. 네, 사장님. 진수는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경제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다. 아직도 신기하네. 현관벨이 울렸다. 택배입니다. 문을 열었다. 택배 기사가 상자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는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다. 68학번 동창회 초대장 진수의 심장이 뛰었다. 또 동창회. 봉투를 뜯었다. 일시 7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그랜드라움 호텔 3층 크리스탈홀. 회비 15만 원 1년 전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요. 동창회장 김성구 올림. 진수는 미소 지었다. 1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초라한 정장을 입고 동창회에 갔던 날. 무시당하고 수치심을 느끼고 도망쳐 나왔던 그날. 이제는 다르지. 핸드폰을 꺼냈다. 메신저 단톡방을 열었다. 채팅방이 또 난리였다. 진수는 채팅방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작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네. 타이핑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자 채팅방이 잠시 조용해졌다. 5초, 10초, 그리고 폭발했다. 진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가서 보여주면 되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다. 진수는 백화점 남성복 매장에 갔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밝게 인사했다. 저 정장 좀 보려고요. 네.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격식 있는 동창회 입을 옷이요. 아, 그러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안내했다. 고급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이 제품은 이탈리아 수입품입니다. 소재가 아주 좋아요. 가격은요? 450만 원입니다. 1년 전 같았으면 기절할 가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입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진수는 정장을 입어봤다. 거울을 봤다. 완벽했다. 몸에 딱 맞았고 색깔도 좋았다. 잘 어울리세요. 이걸로 할게요. 네,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구두도 보실래요? 네, 구두도 샀다. 200만 원짜리. 넥타이, 벨트, 시계도 샀다. 총 800만 원. 1년 전 진수의 1년 저축액. 하지만 지금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카드를 건넸다.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수는 고급 미용실에 갔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디자이너가 인사했다. 머리 좀 부탁합니다. 네. 어떤 스타일로 하시겠어요? 깔끔하게, 세련되게. 알겠습니다. 1시간 후, 거울을 봤다. 머리가 완전히 달라졌다. 희끗희끗하던 머리는 염색으로 검게 물들었고 헤어스타일은 젊어 보였다. 우와, 완전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진수는 미소 지었다. 진수는 옷을 준비했다. 새 정장, 새 구두, 새 시계. 모든 게 완벽했다. 거울 앞에 섰다. 정장을 입어봤다. 거울 속에 자신을 봤다. 1년 전의 초라한 모습은 없었다. 당당하고
품위 있고 성공한 사람의 모습. 이제 준비됐어. 핸드폰을 꺼냈다. 영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영희야, 내일 동창회 가지?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응. 진수도 가? 응. 내일 보자. 그래. 기대된다. 진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내일 영희를 다시 만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수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완벽했다. 시계를 찾다. 고급 브랜드 시계. 500만 원짜리. 구두를 신었다. 반짝반짝 빛났다. 좋아. 출발하자.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진수의 차가 서 있었다. 검은색 임페리얼 S클래스. 1억 2천만 원짜리 차. 3개월 전에 샀다. 차에 탔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 최첨단 디스플레이. 시동을 걸었다. 조용한 엔진 소리. 가자. 호텔을 향해 출발했다. 진수는 호텔 앞에 도착했다. 발렛 파킹 직원이 다가왔다. 어서 오십시오. 진수는 차에서 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고급차, 고급 정장, 당당한 걸음걸이. 저분 누구야? 배우인가? 속삭임이 들렸다. 진수는 미소 지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네.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3층 크리스탈홀 가는 길 좀 알려주세요. 저쪽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중년 부부가 타고 있었다. 진수가 타자 두 사람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1년 전과는 정반대였다. 띵 3층에 도착했다. 진수는 내렸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1년 만이구나. 크리스탈홀 문 앞에 섰다.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심호흡을 했다. 가자. 문을 열었다. 진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홀 안의 대화 소리가 잠시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다. 저분 누구야? 손님인가? 수군거림이 들렸다. 진수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접수 데스크로 향했다. 박진수입니다. 여직원이 명단을 확인했다. 아, 네. 박진수 사장님. 어서 오세요. 사장님이라는 호칭. 주변 동창들이 웅성거렸다. 박진수? 설마. 작년에 왔던 그 진수? 에이, 설마. 명찰을 받았다. 박진수 68학번 진수테크 대표 진수는 명찰을 달고 홀 안으로 들어갔다. 동창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진수를 알아봤다. 진수야? 이철호였다. 철호야, 오랜만이다. 진수야, 너 완전 달라졌네. 철호가 놀란 눈으로 진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냥 조금 신경 썼어. 조금? 완전 딴 사람인데.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진짜 진수야? 헐, 완전 변했는데? 옷 좀 봐. 저거 무슨 브랜드야? 시계. 저거 진짜야? 엄청 비싼 건데. 동창들의 반응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때 큰 목소리가 들렸다. 야들아, 다들 모였냐? 김성구였다. 성구는 여전히 크고 당당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오늘도 즐겁게 놀아보자고. 성구가 동창들과 인사하다가 진수를 발견했다. 저기. 성구가 다가왔다. 진수와 눈이 마주쳤다. 성구의 표정이 변했다. 진수? 야, 응, 성구야. 오랜만이다.
진수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성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했다. 너 완전 달라졌네. 그래, 고마워. 근데 명찰에 진수테크 대표? 이게 무슨... 아, 회사 차렸어. 회사? 응, 기술회사. 성구의 눈이 커졌다. 무슨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 개발하는 회사야. 에코터보라고 들어봤어? 네. 에코터보. 성구가 소리쳤다. 주변 동창들이 놀라서 쳐다봤다. 에코터보가 뭔데? 모르게. 요즘 난리 난 거잖아. 연비 40% 올려주는 자동차 부품. 아, 그거 TV에서 봤는데 우리 회사 차에도 장착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야. 동창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성구가 진수를 빤히 쳐다봤다. 설마, 그게 내가 만든 거야? 진수는 차분히 대답했다. 응, 내가 개발했어. 성구는 말을 잃었다. 주변 동창들이 와르르 몰려들었다. 진수야, 진짜 대박이다. TV에서 본 그 사람이 진수였구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작년에 무시하던 동창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진수를 쳐다봤다. 진수야,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냈어? 대단하다, 진짜. 나도 그거 차에 달고 싶은데. 어디서 구해? 질문이 쏟아졌다. 진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냥 오래 생각하던 거였어. 운이 좋았지. 에이, 겸손하긴. 그때 최민재가 다가왔다. 작년에 새 차 자랑하던 그 친구. 진수 형, 대박이네요. 저 작년에 실례했어요.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 신경 안 써.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진수는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마워. 진수는 음식을 담으러 갔다. 1년 전에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담았는데 이제는 여유로웠다. 진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봤다. 정령이었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영희. 진수야. 완전 달라졌네. 영희가 놀란 눈으로 진수를 봤다. 그치? 좀 신경 썼어. 신경 쓴 정도가 아닌데. 완전.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영희야, 오랜만이다. 응, 오랜만이야.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1년 전 진수는 영희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당당하게 영희를 마주 볼 수 있었다. 영희야, 나 그동안. 응, 들었어. 성공했다며? 응,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야. 진수야, 넌 항상 성실했잖아. 그 결과가 이제 나온 거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수야, 정말 축하해. 정말로. 고마워, 영희야. 그때 박미선이 끼어들었다. 어머, 영희야, 진수야. 미선은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진수야, 너 진짜 대박이다. 아까 성구 오빠한테 들었어. 그래, 에코터보. 우리 남편이 그거 투자하려고 했는데 진짜 대단해. 미선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작년에는 동정 섞인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부러움과 존경이 가득했다. 진수야, 나 명함 하나만 줄 수 있어? 우리 남편한테 소개해 줄게. 응. 진수는 명함을 꺼냈다. 미선이 명함을 받아들며 감탄했다. 우와, 대표이사. 주변 동창들도 명함을 달라고 했다. 나도 명함 하나만. 저도요. 진수는 명함을 나눠줬다.
1년 전에는 아무도 관심 없던 진수. 이제는 모두가 관심을 보였다. 식사가 시작됐다. 진수는 영희 옆자리에 앉았다. 성구가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건배사 하겠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다. 우리 68학번, 3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동창 중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친구가 있어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성구가 진수를 쳐다봤다. 박진수, 정말 축하한다. 우리의 자랑이야. 모두가 박수 쳤다. 진수는 일어나서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건배, 건배, 잔을 부딪혔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가 이어졌다. 진수야, 그 기술 어떻게 생각해낸 거야? 사실 20년 전부터 생각하던 거였어.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대단하다. 포기하지 않은 게. 맞아. 65세에 성공하다니. 칭찬이 쏟아졌다. 진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지.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진수야, 정말 대단해.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영희야, 사실 1년 전 동창회가 계기였어. 응? 그날 정말 창피했거든.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 그리고 다짐했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진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겼다. 그래서 포기했던 발명을 다시 시작했어. 밤새 연구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수야. 영희야, 고마워. 그때 내가 위로해줬잖아. 그 말 덕분에 힘이 났어. 내가, 응,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됐어. 영희는 눈물을 닦았다. 진수야, 정말 잘했어.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30년 전 느꼈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다. 식사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됐다. 동창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 성구가 진수에게 다가왔다. 진수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응, 그래. 둘은 조용한 구석으로 갔다. 성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진수야, 작년에 미안했어. 응? 내가 너를 무시했잖아. 정비소 한다고 비웃고 일 소개해준다고 건방지게 굴고. 성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미안해. 진수는 성구를 봤다. 성구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성구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난 정말 나쁜 친구였어. 성구야, 다 지난 일이야. 신경 쓰지 마. 진수가 성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옛날 친구잖아. 그걸로 충분해. 성구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 진수야. 성구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이제 특별 순서 있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우리 동창 중에 특별한 성공을 거둔 박진수 사장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진수야, 올라와. 동창들이 진수를 격려했다. 진수는 당황했다. 아니, 나는. 에이, 올라와. 진수 형, 이야기 듣고 싶어요. 결국 진수는 무대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았다. 수십 명의 동창들이 진수를 쳐다봤다. 진수는 심호흡을 했다. 안녕하세요. 박진수입니다. 긴장된 목소리였다. 솔직히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홀이 조용해졌다. 여러분은 모두 성공하셨고 잘 사시는 것 같았는데
저만 초라해 보였거든요.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65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몇몇 동창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20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꺼냈습니다. 밤새 연구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수는 동창들을 둘러봤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돈이 없어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수는 잠시 멈췄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홀이 숙연해졌다. 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높은 게 아닙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울렸다. 진심으로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많은 동창들이 눈물을 닦았다. 작년에 저를 무시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진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진심과 노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동창들이 일어나서 박수쳤다. 진수, 대단해. 정말 멋있다. 진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여러 동창들이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다. 진수야,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반성했어. 미안해. 진수야, 존경해. 진수는 한 명 한 명과 악수했다. 진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영희가 옆에 있었다. 진수야, 정말 대단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영희야, 괜찮아? 응, 그냥 감동해서. 영희가 진수의 손을 잡았다. 진수야, 응, 나 작년에 내가 도망치듯 나갔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진수야. 영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영희야, 오히려 고마워. 내가 그때 위로해줬잖아. 그게 나한테 큰 힘이 됐어. 진수가 영희의 손을 꽉 잡았다. 영희야, 나 3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진수야,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수야, 나도, 응, 나도 너를 좋아했어. 그때, 정말, 응. 하지만 내가 말을 안 해서 나도 그냥 넘어갔지.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3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했다. 영희야, 이제라도 우리. 진수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성구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제 2차 가실 분들은 준비하세요. 분위기가 바뀌었다. 2차 가자. 노래방 가자. 동창들이 일어났다. 진수와 영희도 일어났다. 영희야, 우리도 갈까? 응, 가자. 2차는 근처 노래방에서 이어졌다. 큰 룸에 동창들이 모였다. 자, 첫 곡은 내가. 이철호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불렀다. 옛날가요. 모두가 따라 불렀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진수야, 너도 한 곡 해. 아니야, 나는 노래 못해. 에이, 해봐. 결국 진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곡을 골랐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옛날 발라드였다.
진수는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랑했지만 말 못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 이제라도 고백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 쳤다. 진수야, 노래 잘하네. 감동적이었어. 진수는 영희를 쳐다봤다. 영희도 진수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2차가 끝나고 동창들이 하나둘 헤어졌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 다음에 또 보자. 진수와 영희는 마지막까지 남았다. 영희야. 응, 진수야.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영희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영희는 진수를 봤다. 진수야, 나 결혼했잖아. 알아. 미안해. 너무 앞서 나갔네. 아니야. 진수야. 영희가 진수의 손을 잡았다. 나도 너를 만나고 싶어. 친구로. 친구? 응. 우선은 친구로 시작하자. 천천히. 진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 친구로. 우리 자주 연락하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좋아. 그러자. 영희는 택시를 잡았다. 그럼 난 먼저 갈게. 조심히 들어가. 응, 너도. 택시가 떠났다. 진수는 그 자리에 서서 택시를 바라봤다. 영희야. 기다릴게. 천천히. 진수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여러 직원들이 있었다. 사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500억을 돌파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중국, 미국. 정말요? 네. 에코터보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수는 감격스러웠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진수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여기까지 왔구나. 핸드폰이 울렸다. 영희였다. 여보세요, 영희야. 진수야, 오늘 저녁 시간 있어? 응, 있어. 그럼 밥 먹을까? 새로 생긴 레스토랑이 있는데. 좋아. 몇 시에? 7시에 만나자. 알았어. 그럼 이따 봐. 전화를 끊었다. 진수는 미소 지었다. 영희와는 그 후로 자주 만났다.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진수는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한강이 보이는 멋진 레스토랑이었다. 진수야. 영희가 손을 흔들었다. 영희야, 오랜만이다. 일주일 만이잖아, 히읗히읗. 그래도 오래 느껴져. 둘은 테이블에 앉았다.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진수야, 요즘 회사 잘 되지? 응, 덕분에. 신문에서 봤어. 해외 진출한다며? 응, 계획 중이야. 대단해. 정말. 영희의 눈빛이 따뜻했다. 영희야, 너는 어때? 요즘 어떻게 지내? 나, 그냥, 비슷해. 영희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남편이랑은, 어때? 글쎄, 요즘 거의 집에 안 와. 일이 바쁘대. 뭐, 이해해.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다. 영희야, 괜찮아. 나도 익숙해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진수가 영희의 손을 잡았다. 영희야, 나는 항상 내 편이야. 고마워, 진수야.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30년 전 느꼈던 그 감정. 이제는 더 깊고 성숙해진 감정. 진수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석이 들어왔다. 사장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죠? 동생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진수는 놀랐다. 동생이? 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동생이 들어왔다. 형? 동생은 많이 초췌해 보였다. 앉아. 동생이 앉았다. 형?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형이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됐지.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라도 정신 차리려고 해. 형? 진수는 동생을 봤다. 뭐 하려고?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거. 돈은? 그게 형한테 부탁하려고. 진수는 잠시 생각했다. 얼마나 필요해? 5천만 원 정도면. 진수는 서랍을 열었다. 수표를 꺼냈다. 1억 줄게. 형? 1억으로 제대로 된 가게 차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 형? 이걸 어떻게 해? 조건이 있어. 응? 다시는 빚지지 마.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아.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가족이잖아. 진수가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힘내. 너도 할 수 있어. 또다시 동창회가 열렸다. 이번에는 진수가 회장을 맡았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진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2년 만에 또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습니다. 진수는 영희를 쳐다봤다. 영희가 미소 지었다. 박진수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고백합니다. 홀이 조용해졌다. 정영희, 30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동창들이 웅성거렸다. 영희는 눈물을 닦았다. 영희야,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주겠습니까? 진수가 무릎을 꿇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진수야. 영희가 일어났다. 나 이혼했어. 3개월 전에. 정말? 응. 이제 자유야. 영희가 진수에게 다가왔다. 진수야. 나도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 영희야. 그래. 당신의 반려자가 될게. 둘은 껴안았다. 동창들이 일어나서 박수 쳤다. 축하해. 진수야. 영희야. 축하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 진수와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꽉 안았다. 30년을 기다렸다. 이제야 이루어진 사랑. 아름다운 결혼식장. 진수와 영희가 입장했다.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동창들, 직원들, 가족들. 신랑, 신부께서 입장하십니다. 진수는 턱시도를 입고 영희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해.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다. 이제 입맞춤 하셔도 좋습니다. 둘은 키스했다.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다. 피로연이 진행됐다. 동창들이 축하 인사를 했다. 진수야, 정말 축하해. 영희야, 행복해. 성구도 다가왔다. 진수야, 영희야, 진심으로 축하한다. 고마워, 성구야.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 그러게. 긴 시간이었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럴게. 진수와 영희는 공항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 거야? 비밀이야. 가서 알게 될 거야. 에이, 알려줘. 히읗히읗 나중에. 비행기에 탔다. 1등석이었다. 우와. 1등석? 영희야,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1등석이야. 히읗히읗 그래. 비행기가 이륙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진수야. 응? 고마워.
나를 기다려줘서. 나도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둘은 손을 꼭 잡았다. 진수와 영희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커피를 마셨다. 오늘 뭐 할 거야? 회사 가야지. 영희는? 나는 친구들 만나려고. 그래. 즐거운 시간 보내. 응, 당신도. 키스하고 헤어졌다. 진수는 회사로 갔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 직원이 10명으로 늘었고 매출은 1,000억을 넘어섰다. 하지만 진수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고 직원들에게 친절했다. 사장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고마워. 검토해 볼게. 사장님, 점심 드셨어요? 아직. 같이 먹을까? 네. 진수는 직원들과 함께 식당에 갔다. 평범한 식당이었다. 사장님, 고급 레스토랑 안 가세요? 여기가 더 좋아. 맛도 있고 가격도 착하잖아. 진수는 여전히 검소했다. 성공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그 옛날 정비공이었다. 영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녀왔어. 어서 와. 씻고 와. 응. 씻고 나와서 저녁을 먹었다. 오늘 회사는 어땠어? 좋았어.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어. 대단해 우리 남편. 키읔키읔 영희는 오늘 어땠어?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었어. 다들 우리 부러워하더라. 그래. 응. 나이 들어서 사랑 이루고 성공도 하고 우리 운이 좋았지. 아니야.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영희가 진수의 손을 잡았다. 진수야, 고마워. 당신을 만나서. 나도. 영희야.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진수와 영희는 한강을 걸었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예쁘다. 정말. 둘은 벤치에 앉았다. 진수야, 우리 여기까지 온 게 신기해. 그러게.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지. 그때 당신 정말 힘들어 보였어. 맞아.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 진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여기 있지. 진수야, 당신은 나의 영웅이야. 영웅은 무슨,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아니야. 평범한 사람은 65세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아. 영희가 진수의 어깨에 기댔다. 당신은 특별해. 고마워, 영희야. 석양이 지고 밤이 왔다. 한강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진수는 생각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이가 많아도 늦었다고 생각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겉모습은 시간이 흘러 변하지만 사람의 진심과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65세 박진수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한 성공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